자, 우리 함수의 극한이라는 챕터로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말처럼 함수가 수렴하는 상황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함수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는 용어에 대해 설명을 해 볼 거예요. 그러면서 함수의 극한값을 나타내는 기호와 수식도 차례대로 챙겨 볼 건데, 그 얘기를 자, 여기 있는 기호를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x 화살표 a라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호 자주 볼 거예요. 이 기호가 등장하면은 우리는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냐?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 말을 이 수직선을 보면서 한 번 더 되풀이해 보겠습니다. 저 기호를 보면요, x축 상에서 x의 값이 a일 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 x의 값이 변해가는 상황을 생각하는데,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 x의 값이 이렇게 변해가는 상황, 또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을 묶어서 통틀어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저 기호가 보이면요.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의 뜻을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 기호가 등장했을 때는 항상 이 기호 안에 이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줍시다. 그리고 나서 이 상황에서 자,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그림을 보면서요, 함수 fx의 값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다 치고, 자,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쪽 편에서 먼저 생각할게요.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x의 값이 이렇게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자, 그 x값의 변화에 따라 함수 fx의 값이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x의 값이 이렇게 변해갈 때 그에 맞춰서 함수 fx의 값은 이렇게 변해가겠죠. 자, 그래프를 타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쪽 편에서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는 함수 fx의 값이 l이라는 수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걸 확인하고 있죠. 그 다음에 x의 값이 a보다 클 때도 생각해 볼게요.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에 대응해서 함수 fx의 값은, 자, 또 l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네요. 이쪽 편에서도. 자, 양쪽 편에서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의 값이 l이라는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걸 확인한 후에는 우리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 그리고 그때 이 l이라는 값을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에 대해서 x는 a라는 지점에서 극한값을 얘기해봐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함수의 그래프를 타고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함수의 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해 두고 나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과 또 이 극한값에 대해서 기호와 수식을 통해서는 이렇게 우리 의사소통해 줄 수 있는데요. 자, 이 수식 봅니다. 요 기호는 리미트라고 읽으면 돼요. 이 극한을 뜻한 영단어 리밋의 약자라 되어 있죠. limit에서 it 빼고 lim만 적혀 있는 건데 뒤에 it 빠졌더라도 리미트라고 읽어주면 되고,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제한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영단어 맞습니다. 자, 극한을 뜻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리미트 기호가 이끄는 수식을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그 의미를 해석할 때 그 리미트 기호 아래쪽하고 오른편을 차례대로 봐줘야 되는데,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여기서 봤던 기호예요. x의 값이 a는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의 값이 l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거를 자, 지금 나타내는 수식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수식으로. 그러면서 이 수식은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l이다라는 걸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부분, 자, 이런 수식을 보게 되면은 이 함수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의미를 파악해 주면 돼요. 이런 수식 자주 볼 겁니다. 매우 자주. 그리고 나서 이 식 통째로와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같은 표현이 아래쪽에 또 띄워져 있어요. 그냥 저 수식을 펼쳐 적은 그런 느낌인데,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의 값이 l이라는 수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건데, 자,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이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또는 극한이 l이다라는 거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여기까지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잘 알고 있을 법한 함수값이란 것과 이번 챕터의 주인공이죠. 이 함수의 극한값이란 걸, 자, 이 둘을 비교를 하면서 둘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 지으면서 이 함수의 극한 또는 극한값에 대해 더 잘 이해해보는 시간 가질 건데, 구체적으로 이 두 함수를 보면서 얘기를 해나가 볼게요. 이 두 함수에 대해서 x는 1에서의 함수값과 극한값을 다 생각해보면서 함수값과 극한값을 비교하면서 얘기해봅시다. 먼저 fx 함수부터 보면 함수식을 보자마자 굉장히 친숙해요. 그러면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쯤 와서 그려보라 그러면 못 그린 사람 없을 거라 가정하고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y절편 1이고 기울기 1인 1차 함수의 그래프 다들 잘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f1부터 값을 생각해 보는데 x는 1에서 이 함수의 값은 어찌 생각하면 되죠? 함수식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x에다가 1 대입하면 되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1이다 2다라고 이 값이 계산이 되죠. 그 값을 자, 여기 그림에다 표시를 해놨어요. x는 1일 때 이 함수의 값 2다라고. 그리고 나서 f1의 값 구했으니까 이 극한값도 생각을 해볼게요. 이 fx 함수의 x는 1에서의 극한값 어찌 생각하면 되죠?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봐야 되는데 먼저 이쪽 편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x의 값이 1보다 작으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이렇게 x값이 변해갈 때 그에 대응해서 함수 fx의 값이 자, 점차 값이 커지면서 어쨌든 2라는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겠네요. x는 1일 때 이 함수의 값이 2인데 그보다는 값이 작으면서 어쨌든 함수 fx의 값이 2에 한없이 가까워지겠네요. 자, x의 값이 1보다 작으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요. 그럼 x의 값이 1보다 크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도 보면 함수 fx의 값이 2보다는 크면서 어쨌든 2에 한없이 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의 상황, 여기서의 상황, 양쪽 편의 상황을 통틀어서 간추려서 얘기하자면은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함수 fx의 값이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그때 우리 이 함수가 2에 수렴한다. 또 이 함수의 x는 1에서의 극한값은 2다라고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 값은 자, 2다라고 결정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타고 가면 생각해 봤는데, 자, 함수가 극한값 다 구해놓고 나니까 이런 함수만 계속 보면요,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게, 아, 그냥 함수값과 극한값은 어차피 똑같은 거구나. 자, 값이 어차피 같구나. 그리고 그래프상에서도 이 지점의 값을 생각하는 거나, 자, 이 지점 쪽으로 그래프를 타고 오면서 값을 생각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네? 그래서 다음번에 극한값 대답해야 될 때는 함수값 계산해서 그냥 대답해야지 라고 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거는 오해일 뿐이고요. 함수값과 극한값은 엄연히 구분이 되는 개념이며, 자, 값이 늘 같다는 보장도 없고요. 때로는 자, 이것들 중에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을 그냥 별개의 존재로 봐야 돼요. 그래서 더 추가적인 예를 보는데 gx 함수 봅시다. 식의 형태를 보니 다항식분의 다항식. 자, 유리함수죠. 우리 유리함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자면, 유리함수는 분모의 값이 0이 될 때 함수 정의가 안 되죠. 자, 그럼 x가 1일 때 이 함수는 정의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 그려져 있는데요. 그 좌표평면상에서 x가 1일 때를 보면 지금 점이 그 어디에 찍혀 있지 않아요. 그거는 x가 1일 때 이 함수의 값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함수의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서 x가 1이 아닐 때를 보면은 뭔가 옆에 있는 그림하고 그냥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x가 1이 아닐 때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옆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데 이 식을 보면서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자, 요렇게 식을 좀 고쳐 적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함수에 대해서 x의 값이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냐? x가 1이 아닐 때는 x-1이라는 식도 값이 0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자, 유리식에 대해서 이 분모 분자를 값이 0이 아닌 다항식으로 똑같이 나눠줘도 유리식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분모 분자 똑같이 x-1로 나눠주게 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x의 값이 1이 아닐 때는 gx 함수식이 이렇게 간추려지면서, 아, 함수식을 보니 x가 1이 아닐 때 그냥 옆에 함수랑 똑같은 함수예요. 그러니까 x가 1이 아닐 때는 자, 그래프의 모습이 여기랑 똑같다는 거죠.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1,2라는 점을 그냥 쏙 덜어낸 그림이 여기 띄워져 있고, 반대로 말하자면 여기 1,2라는 점을 딱 찍어버리면은 옆에 그림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이 식과 그래프 보면서 이 두 값에 대해 대답해 볼게요. G1부터 대답해 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x는 1일 때 이 함수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G1은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x는 1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은 이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래프 타고 가보면서 gx 함수의 값이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 보면서 이 함수 2의 수렴 안에 x는 1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은 2다라고 결론 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2라고 답을 적으면 되는데 좀 더 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 자, gx 함수식이 구체적으로 이렇죠. 그 gx 함수식을 적어 나가면서 자, 식을 이렇게 표현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x의 값이 1이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함수의 값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자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호 안에는 좀 전에 말했듯이 x의 값이 1이 아니면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기호 자체가 x의 값이 1이 아닌 상황을 전제로 까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식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고, x의 값이 1이 아닐 때는 이 식이 x 플러스 1과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리미트 한쪽의 식을 x 플러스 1로 바꿔 적을 수 있어요. 이 값이나 이 값이나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 함수 gx의 x는 1에서의 극한값은 이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의 x는 1에서의 극한값과 같기 때문에 자, 그 값은 우리 구해놨잖아요. 그 값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베껴 적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극한값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 조사해놓은 결과를 보니까요. 자, 여기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데 극한값은 그 값이 2로서 잘 존재하죠. 자, 여기서 보고 있듯이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함수에 따라서 어떤 지점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기 상황하고 엮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함수값이 존재하든 말든 그거랑 별 상관없이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함수값과 극한값을 그냥 별개의 것으로 봐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함수값은 그냥 해당 지점에서만 생각해보는 함수의 값이고요. 극한값은 해당 지점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해당 지점을 안 보고 해당 지점의 주변, 근처에서 함수의 값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보는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함수값과 극한값에 대해 생각을 할 때.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에 대해서 결과를 함부로 동일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 여기는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같았던 거고요. 자, 이 정도 봐두면서 함수값과 극한값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어때요?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둘이 이제 헷갈리지 않죠? 함수값은 해당 지점만 보는 거고 극한값은 해당 지점의 주변만, 근처만 보는 거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자, 둘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 인지가 되죠. 이렇게 하면서 함수의 극한 또는 극한값에 대해 더 잘 이해가 되고 있길 바라는데, 자, 이제 페이지 넘겨가지고 또 상수함수에 대해서 극한값을 또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나중까지 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법한 얘기 추가로 좀 하고 넘어갈 건데요.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직전에 함수값과 극한값을 비교하면서 우리 두 가지 상황을 살펴봤었죠. 첫째로는 특정 지점에서 어느 함수에 함수값과 극한값이 모두 존재하면서 그 값이 서로 같은 경우를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정 지점에서 어느 함수에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같은 지점에서 그 함수의 극한값은 잘 존재하는 그런 경우도 살펴봤었는데, 자, 이제 거기다가 추가로 또 하나의 경우를 더 살펴볼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특정 지점에서 어느 함수에 함수값과 극한값이 모두 존재하는데 그 와중에 이때와 다르게 그 두 값이 서로 다른 경우를 좀 볼 겁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총 3가지의 상황, 3가지의 경우를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와 함께 여러분들이 잘 한번 쭉 이해를 해둔다면 지금 공부 중인 함수의 극한이란 단원을 공부하면서 뿐 아니라 이 뒤에 이어질 함수의 연속이란 단원을 공부할 때도 자,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도 좀 귀담아 잘 들어주시면서 자, 이제 이 함수식 보면서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자, 이 함수식을 보면요, 식이 적혀있는 형태가 좀 당황스럽죠. 지금부터는 이런 함수를 좀 자주 보게 될 텐데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왔다면 이런 함수를 종종 볼 일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이런 함수 자주 볼 거고, 자, 함수식을 보면요. 이 함수는 x의 값이 1일 때는 함수의 값이 1로 정의되고 x의 값이 1이 아닐 때는 함수의 값이 이 식에 따라 정의되는 x의 값에 따라, 즉 구간에 따라 자 다르게 정의된 함수예요. 우리 이런 함수를 보고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 또는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뭐 어찌됐든 자, 이 함수식을 보면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도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함수식 다시 봅시다. x가 1일 때는 이 함수의 값이 그냥 1로 결정되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에는 점 1,1이 딱 찍혀 있습니다. x의 값이 1일 때 이 함수의 값은 무조건 1로 결정되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x가 1이 아닐 때는요. 그냥 이 함수는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하고 같은 함수예요. 이때는. 그래서 자, x의 값이 1이 아닐 때는요. 이 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옆에 있는 이 1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 함수식에 따라 자, 이 함수가 정의되는 방식에 따라 이 함수의 그래프가 현재 잘 그려져 있는 건데 이 함수식과 그래프를 같이 참고하면서 이제 이 자, x는 1에서 hx 함수의 함수값과 극한값을 차례로 좀 대답하면서요. 위의 제목처럼 함수값과 극한값을 좀 비교를 해봅시다. h1의 값은 어떻게 되나요? 자, x는 1에서 이 함수의 함수값은 아까부터 계속 말했듯이 1로 결정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그 다음에 x는 1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은요. 자, 그건 또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래프를 볼까요?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자, 이 함수의 값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것이므로 그림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이 식의 값은 즉 x는 1에서 이 함수의 극한값은 이겠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나서 이 값들을 다 적어 봤으니까 이제 두 값을 비교를 하자면 두 값이 서로 다르죠. 그렇게 이처럼 특정 지점에서 어느 함수의 함수값과 극한값이 모두 존재하는데 자, 그 두 값이 그 와중에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합시다. 우리가 어떤 함수를 살펴보느냐 또 그 함수에 대해서 어떤 지점에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 x는 a라는 지점에서 어떤 함수의 함수값과 극한값을 따져본다고 할 때 자, 그때 그 함수값과 극한값은 모두 존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전에 자, 띄워뒀던 상황처럼 그때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데 극한값은 잘 존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잖아 우리가 공부할 상황을 끌어와서 적자면 그때 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데 함수값은 또 잘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모두 잘 존재하는 상황 안에서 얘기하자면 또 케이스가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냐?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총 4가지 상황을 지금 나름대로 표시를 해 둔 거거든요. 이 4가지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함수의 극한이란 단원에서뿐 아니라 함수의 연속이란 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자, 이 4가지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해 둔다면 지금 이 뒤에 가서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이란 컨셉을 공부할 때 그 내용이 직관적으로 바로자리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한번 나름대로 잘 한번 들어두시고 근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는 주제를 공부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그래서 자,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얘기는 한번 들어두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자, 지금 단계에선 또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 지금은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 함수값과 극한값 이 둘은요, 두 개념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아예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느낌이 이런 느낌이죠. 얘는 해당 지점만 보고 대답하는 값이고 얘는 해당 지점은 자, 볼 필요가 없고 그 해당 지점에 좌우
해당 지점의 근처만 보고 대답하는 값이다. 자, 그런 느낌으로 둘의 차이를 확실히 인지하면서 자, 이 함수값과 극한값의 비교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 건데 제가 정말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두 개념이 이제 헷갈리지 않고 뭔가 두 개념에 대해 잘 이해가 되고 있나요? 자, 요 정도 얘기하고 이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번엔 상수함수에 대해서 극한값을 생각해 볼 건데 fx는 c라는 상수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에 대해서 이 극한값을 구해봐라라고 하면은 우리 어찌 생각하면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yfx라는 이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함수값이 c인 함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함수값이 항상 c다 해가지고 x축과 평행한 일직선이 딱 그려지겠죠, 머릿속에? 자, 이 상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모습이죠. 그 그래프와 함께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 식의 값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또 함수 fx의 값이 어찌 되어가나를 봐야 되겠죠, 한번. 자, 먼저요,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생각해 볼게요. x의 값이 이렇게 변해갈 때 거기에 맞춰서 이 함수의 값이 어찌 되어가나 보면 함수의 값이 이 상수 c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오고 있어요. 자,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도 마찬가지 이쪽 편에서도 함수의 값이 상수 c로 고정돼서 계속 오고 있죠. 지금까지는 x는 a 주변에서 이 함수의 값이 변하면서 x가 a로 갈 때 함수의 값이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런 극한값에 대해 대답을 해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죠. x는 a 주변에서 함수의 값이 자, 계속 상수 c입니다. 이럴 때는 결론적으로요, 이 극한값을 뭐라 대답해주면 되냐, 이 상수함수의 값 상수 c 가지고 대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극한값은 c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겠고, 그럼 또 생각을 해볼게요. x는 a 주변에서 이 함수의 값은 항상 c겠고, 자, 그러면 x는 1 주변에서도 이 함수의 값은 항상 c일 거고, x는 3 주변에서 이 함수의 값은 또 항상 c일 것이고, x는 -2 주변에서도 이 함수의 값은 항상 c일 테니까, 자, 그러면 x가 a로 갈 때 이 극한값이 c라 그러면은 자, 같은 논리로 따질 때 x가 1로 갈 때 이 극한값은 또 c고, x가 3으로 갈 때 이 극한값은 또 c고, x가 -2로 갈 때도 이 극한값은 c일 거기 때문에 우리 어찌 정리할 수 있겠냐? 이 상수 함수에 대해서는요, 여기 위치하는 상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이 극한값이 자, 상수 함수의 값과 같다라고 정리를 해둘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상수 함수에 대해서 식이 c잖아요, 그냥. 그래서 자, 이 자리에다가 함수 식을 구체적으로 밝혀 적으면서 식을 다시 적자면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인데, 자, 그러면 타고 생각했을 때 이 상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리미트 한쪽에 상수 c만 적혀 있으면 이 식의 값은 자, 상수 c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둘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해 두고 나서 자, 예를 좀 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5는 그냥 답이 5겠죠. 여기 상수 5를 보고 바로 답 적으면 되고, 추가적인 예를 더 볼게요. 자, 이 식의 값은요, 여기 위치한 상수의 값에 관계없이 리미트 한쪽에 상수 5가 적혀 있으면은 그냥 이 식 역시나 값이 5인 거예요. 자, 또 여기 위치한 상수의 값에 관계없이 리미트 한쪽에 11 있으면은 그냥 11이라고 이 식의 값을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상수함수에 대해서 극한값을 쉽게 잘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